예,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화요일 방송 녹화하겠습니다. 오늘 갭 뜨고 좀 빠진 것 같던데요. 다시 올렸구나. 그림이 좀 아까 장중에는 음봉이 꽉 찼어가지고 좀 별로다 싶었는데 막판에 좀 올렸네요. 코스닥, 코스피 나쁘지 않습니다. 차 지수를 봐도 좀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오늘 기관들이 전부 개인 투자자들처럼 매매를 했더라고요. GKL. 얘 보면은 지금 파란색으로 그냥 다 시작해서 쭉 빠졌다가 올라온 건데, 맞죠? 시가가 10% 시작해서 빠졌다 올라온 건데, 기관이 70억 들어왔고, 그리고 대한항공. 여기서도 기관 외국인이 260억 들어왔거든요. 근데 시가 이렇게 시작해서 개인 다 팔아먹었습니다. 지금 개인한테 털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거를 여기 얼마나 물렸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다 털은 건데 그러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는 여기서 그대로 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뉴스 보고 호재 뉴스 보고 시가에 사는 개인들처럼 오늘 기관들이 매매를 했는데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 굉장히 좀 궁금한 차트들이 오늘 좀 많이 보였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사더라고요. 보겠습니다. 대우건설 오늘도 있어요. 예. 삼성중공업 외국인 기관 같이 들어와 줬고 아침에 잠깐 이렇게 갭 띄우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네요. 그리고 중공업 자체가 오늘도 강했습니다. 오늘 다른 중공업이 있는데 이따 볼 거고 이대로 계속 출발을 할지가 굉장히 좀 의문이 드는데 지수 자체는 또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는 자리고 요거는 평소에 좀 준비가 되셨다든지 공부가 되셨던 그런 분들이 이런 장에서는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조선해양도 어제와 같은 금액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이탈이 없었어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쭉 빼다가 다시 이렇게 돈 들어왔어요. 어제 들어온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아침에 여기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은 이 자리만 지키면 될 것 같거든요. 92,800원 정도. 92,800원 밑에서 사면은 이득인 거예요. 92,300원 보시죠. 한국조선해양 다시 잡으실 분들은 92,300원 정도. 못 잡으신 분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리를 안 줬죠, 아예. 이건 시장가로 좀 정찰을 보냈으면 좋았을 것 같겠지만 뭐 그렇게 간 거 어떡합니까? 한국조선해양 92,300원 알람을 좀 걸어 두겠습니다. 차트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올라가야 돼요, 같이. 그리고 조선해양이 근데 추가 상승이 어제 영상에서 제가 9만 4, 5천 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한번 찍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단기적인 조정이랍시고 쭉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2,300원 거시되 88,300원도 알람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루 이틀에 걸쳐 가지고 뺄 수도 있거든요. 하루에 2%, 2%, 1% 이런 식으로 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좀 조심하시고 수급 동향을 꼭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안 팔고 기관이 사서 이렇게 올라간 거지. 만약에 외국인이 팔았으면은 오늘 목표한 가격까지 하락을 했을 겁니다. 이 친구들이 내일 판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거는 그냥 깨고 내려오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매매를 하셔야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눌림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눌림 안 주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기관 외국인 담아서 들어와 줬고 미포조선 얘도 이제 오늘 저가를 기준으로 하시죠. 오늘 저가를 기준으로 34,450원을 요렇게 34,500원 잡죠. 34,500원을 지키면은 이 친구는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고 34,500원을 깨면은 손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깔끔하죠. 34,500원을 매수이자 손절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4,500원 정도.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42,000원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갈까요?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15%씩 올랐으니까 우리 35,250원에 35,250원에 15%는 4,500원이거든요. 한 20%더 간다고 생각하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34,500원을 알람을 설정하겠습니다. 이노베이션도 그러니까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가 갭 띄운 다음에 쭉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기관이랑 외국인이 그냥 개인들처럼 매매를 해버리니까 뭐 어떻게 무서워서 살 수가 있어야 되죠, 이거를. 예. GS건설도 기관 외국인 들어와줬고 쭉 가줬던 것 같아요. 아직 목표 가격은 충분히 남았기 때문에 레포트도 좀 보시면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대우건설이 많이 올랐죠. 최선호가 GS고 차선호가 대우였는데 대우가 좀 오르더라고요. 하나솔루션은 팔았잖아요. 기관 외국인.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중에 좀 음봉이 뜨지 않았나. 그래놓고 다시 추세가 깨진 게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롯데케미칼도 괜찮고요. 그래도 기관이랑 외국인 안 들어왔으니까 빠진다. 이렇게 보고 오늘 거 보겠습니다. S51이 우리 아까 앞서 본 종목들이 기관 외국인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음봉 마감을 했는데 여기는 금액이 워낙 세다 보니까 양봉을 그대로 쳐올립니다. 아마 시가 띄우고 빠졌다가 맞아요. 요런 식으로 가버렸는데 이거는 엄청난 용기가 아니고선 살 수가 없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280억 외국인이면은 280억을 다 팔 수 있는데 기관이면은 내일 바로 이렇게 못 팔거든요. 그럼 되게 잡기가 애매해지는데 64,200원 정도? 64,200원 정도? 64,200원도 안 올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사지는 마시고 알람만 64,200원 걸어 두어 보겠습니다. SOL 너무 떠서 이거는 빠질 겁니다. 아마 빠질 거예요. 빠져야 돼요. 예. 60자 랩셀 기관이 50억 들어오면서 이 바닥에서 거래량과 동반을 하면서 슈팅이 13%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윗꼬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쉽게 뚫고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6만 5천 원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돌파로 들어가시는 게 좀 마음 편한 매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는 좀 직장인들이 하시기에는 좀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 그렇게 하고 하나생명이 이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반짝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요거를 넘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보시면 바닥이잖아요. 바닥에서 최대 거래량 터지고 방향을 자꾸 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여기까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2,000원? 잠깐 볼게요. 뭐 배당까지를 보는 건지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고통스러운 거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져야 돼요. 예. MTS로는 2,400원도 갈 것 같은데 HTS는 2,000원이거든요. 보수적으로 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2,100원 목표가 2,100원 정도 잡고 손절가 여기 마지막에 많이 들어왔네요. 매수가를 어떻게 잡을까요? 매수가를 일단 시장가로 좀 정찰을 보내시고 1720원에서 1690원 정도 이렇게 분할로 좀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은 1650원 깨면 손절하시죠. 그럼 오늘 종가 기준으로 140원 기대 손실이 있고요. 기대 수익으로는 2100원이니까 310원이 되나요? 310원. 밑으로 190원, 위로 310원. 그러면은 1대 1.5 정도 나올까요? 이 정도 나오면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월봉 바닥이기 때문에
빠질 리스크보다는 올라갈 게 더 크거든요. 2,100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고 저도 이런 종목은 투자로서 한번 가지고 가볼 생각입니다. 우리 월봉 땡겨 보면은 거래량 엄청 최대로 터진 데가 여기에요. 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손절이든 매수든 누군가는 담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모은 누군가들이 올라가면 월봉 봤을 때는 거의 뭐 5천 원도 갈 수 있겠구만. 이거를 2,100원 정도 올리는 거는 문제 없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해서 투자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다 봐야겠지만 아까 퇴근길에 언뜻 보니까 오늘 종목 중에선 하나생명이 가장 좀 좋아 보였습니다. 또 이 친구는 담아갈 예정입니다. 어제도 담아갔고 오늘도 담아고 수급주 위주로 계속 매일 좀 담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오늘 기관 외국인 들어와 줬고요. 밑에서 일봉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이런 구간에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거래량이 좀 터졌고 기관 외국인이 들어와 줬습니다. 사실 좀 매수하기에는 쉽지 않은 자리기는 하지만 눌림으로 요거는 좀 단타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 42,500원 정도? 예. 9% 올랐으니까 한 4% 정도 빠지면 될 것 같은데 3.3%에서 4.2%? 예. 요 구간쯤 담으셔가지고 반등, 요쪽 반등, 여기서 한 2% 반등에 나오시면은 눌림 매매 단타가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요거는 투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뜬 상태라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내용을 저항대가 딱 명확하게 있네요. 위로 45,800원까지 저항이 있습니다. 거래량이랑 기관 외국인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고 요거는 46,000원, 45,500원 선에서 저항 맞고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그림이에요. 그러면은 눌림에서 담은 다음에 단기 익절 하셔도 되고 눌림에서 담은 다음에 45,500원 정도까지 홀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42,500원 정도 가격을 좀 설정을 해두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이 콘텐트리도 이게 되게 좀 얘도 같은 패턴이에요. 시가 뜨고 쭉 내려고 올라왔는데 기관이 130억이 들어왔어요. 왜? 제가 알기로는 이거 굉장히 좀 되게 잡술스러운 친구거든요. 굉장히 더러운 종목이에요. 제가 알기로. 진짜 더럽다. 그런데 얘를 이런 종목을 130억을 전 기관에 들어온다? 왜? 뭐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뭔진 저는 모르겠지만 차트가 너무 붕 떴기 때문에 매수하지는 않겠지만 좀 의미 있는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이거를 매매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거는 살짝 프리미엄 주고 사야 돼요. 29,600원 정도. 29,700원까지 프리미엄 주시죠. 예. 이 정도에서 눌림 매매로 한번 잡아보시면은 그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콘텐츠리. 저는 딱히 썩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알람을 29,700원. 위로 또 저항이 있어요. 우리 J 콘텐츠리가 위로 저항이 32,000원, 32,000원 정도가 저항이거든요. 사실 좀 어려운 자리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GKL도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이런 그림이 많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70억 들어왔거든요. 연기금. 되게 매수를 막 하는 것 같아요. GKA랑 강원랜드 같이 가지고 왔는데 더럽죠, 지금. 여기서 강원랜드는 깨면 안 되고 여기서 올랐어야 돼요. 근데 이걸 깨버리니까 올라가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수급 자체도 더 별로고 오늘 외국인이 계속 파니까 강원랜드는 지우겠습니다. 이 친구는. 굳이 본다면 GKA이지만 얘도 좀 상태가 좋진 않다. 그 다음에 GS. GS도 이렇게 오늘 너무 갭들이 많이 떠가지고 얘는 차라리 빨간불이니까 이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어떻게 볼까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 요 두 자리만 좀 의미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를 하신다면은 36,300원에서 35,600원 정도 매수를 하면 되고, 손절은 35,600원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그러면 밑으로 보면은 거의 1150원, 1200원 가량 하방이 잡혀 있는데, GS를 위로 가면 얼마나 먹을 거냐 계산해 봐야겠죠. 위로 가면은 39,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2150원, 밑으로 1100원. 800원 정도 더 먹는데 손실 폭이 좀 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물론 여기서 사겠지만, 산다고 하면은 여기서 사면은 2% 손실, 여기서 사면은 3% 손실, 4%, 2%, 4% 정도 손실 잡고 위로 올라가면은 우리 36850에서 39,000원 간다. 36850에서 잠깐만. 36850에서 39,000원 가면 6% 정도 나오거든요. 이러면 너무, 우리 363에 잡는다 치면 2%니까 손실 2%, 수익을 매수 기준으로, 잠깐만. 요거잖아. 예, 이렇게 1.5% 빠지면은, 여기잖아. 맞잖아. 손절선을 2% 정도 잡고 익절을 363에서 하면은 한 7%, 그러면 한 두세 배 정도 마진 나오니까 요것도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근데 매수 자리를 줘야 말이죠. 안 주면은 뭐 말짱 도루묵이고. 일단 GS도 363, 36,300원 일단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수가 좋다는 전제 하에 알람이 오면은 한번 사볼만 해요. 예, 지수가 안 좋으면 별로지만 중공업 자체가 좋았던 것 같네요. 오늘도 우리 기관이 오늘은 200억 들어왔습니다. 어제 50억 맛보기로 들어오고 200억 들어왔는데, 현대중공업, 이 친구도 위로는 한 25만 7천 원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위로 한 5, 6천 원 정도 먹고 매수를 24만 3천 원에서 24만 1천 원, 2천 원 손절 잡고 위로 7천 원. 요것도 한 두세 배 나오니까. 근데 퍼센테이지가 돼야 말이죠. 얼마 안 되잖아. 2, 3%밖에 안 되니까 얘는 좀 먹을 자리가 좀 다소 적을 것 같거든요. 일단 요런 친구들은 24만 1천 원에 알람을 두시고 그 이상 빠지기를 기도하면은 될 것 같아요.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굳이 이렇게 갭든 종목 안 사셔도 됩니다. 저는 안 사거든요. 예. 삼성 엔지니어링도 갭이 좀 떴네요. 이때 쭉 하고 빠지다가 올라왔는데 오늘 기관이 연기금이 좀 미친 것 같은데, 전부 다 돈을 막 쓰는 것 같은데, 다 지금 이상하게 차트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전부 연기금 작품인데 140억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집중적으로 들어왔네. 얘는 11,950원 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쪽에서도 슈팅이 나올 때 이 자리를 좀 뚫고 들어갔는데 뚫고 나서 쭉 빠졌네요. 그러면 11,950원이랑 11,150원 좀 더 올려서, 11,950원에서 11,250원인데 사실상 여기 돈 들어온 자리를 깨진 않을 거란 말이죠. 11,950원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위로는 어디까지 가나? 얘는 윗꼬리 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해요. 자, 어딨어? 위로 가면은 이 친구는 13,150원 정도? 얘는 좀, 근데 외국인이 너무 파네, 진짜. 너무 이렇게 계속 매일 파네요. 한번 11,950원 얘는 올 것 같아요. 예, 알람을 좀 설정을 해두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표가는, 지수가 너무 올라갈 것처럼 기대감을 줘가지고 13,100원 똑같이 가시죠. 이거 여기 뚫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위로 1,000원 정도? 예. 호텔 신라. 그러니까 연기금, 이것도 연기금 작품. 이렇게 음봉 만들어 놓은 거. 연기금. 거의 뭐 500억이 들어왔는데 570억이 들어왔는데 개인이 다 털었어요. 진짜 여기서 모은 개인들. 정말 똑똑하지 않습니까?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전 사실 이거 보면서도 너무 꿀렁꿀렁 해가지고 진짜 이게 더러워서 못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여기 개인들이 계속 담더니 오늘 이렇게 뜨니까 다 팔아버립니다.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개인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얘네들이 진짜 작정하고 올릴 계획이든지. 어쨌든 이분들은 익절이잖아요. 진짜 짱입니다. 예. 대우건설. 예. 대우건설이 근데 단기 고점에 지금 이틀 걸쳐서 5%, 6%에서 11% 올라가지고 단기 고점에 거의 다 왔거든요. 아, 조금 더 남았네 아직. 5%더 가도 되겠다. 3,600원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은 3,600원이면은 130원이잖아요. 그럼 한 4% 정도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뭐 3일 연작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여기 한번 주면 되겠네. 이 자리. 3,400원 정도 한번 주면은 담아 볼 만할 것 같아요. 3,400원 정도. 아, 어제 3,250원이었는데 자꾸 가격이 올라갑니다. 3,400원. 아니면은 3,350원 보셔도 돼요. 지수가 빠지면. 근데 이 친구들이 계속 꾸준히 담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아차는 결국 오늘 좀 살짝 터진 것 같더라고요. 여긴 연기금이 없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등장인데 이 자리 이제 지키니까 결국 이제 빨간불 들어오면서 기관 외국인 들어오면서 양봉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거예요. 이렇게 올라도 4%라서 사실 투자를 하려면 이렇게 좀 묵직하게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예. 시드 자체가 막 수억, 수천만 원 있는 게 아닌데 이런 종목에 뭐 1, 2천씩 넣고 기다린다는 게 사실 좀 지루하죠. 예. 그릇이 아직 그 정도가 못 돼가지고 얘는 뭐 여전히 이쁩니다. 신한지주도 33,000원 말씀드렸는데 결국 찍긴 했어요. 근데 기관 외국인이 거의 800억 들어왔네. 800억 맞죠? 네. 신한지주 금융주 증권주 돈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신한지주가 여기 이제 33,000원 라인을 지킨다라고 하면은 37,000원 라인까지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37,000원 라인까지. 예, 요 라인까지. 요 라인을 지키면 여기 이제 올라왔는데 저항 맞고 빠질 수도 있는데 올라와서 이걸 지킨다라고 하면은 횡보를 하든 점진 상승을 하든 36,000원 이상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빠지는지 더 가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아마 연말까지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증권주, 금융주, 중공업 뭐 이쪽 섹터가 좀 비슷합니다. 어제 오늘 돈 들어오는 곳들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서 같이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종목 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하나생명, 대우건설 정도, 삼성엔지니어링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굳이 하나 산다면 저는 하나생명을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 것 같고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네.